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인터뷰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찬호 기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한테 그 내용을 끌어냈네요. 제목이요.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은 이꼴 바지사장 말에 공감.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목이 의료대란 선관위원 주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터뷰다 이러니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4.19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앙선관위의 자체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데 열심이다. 정부 유일의 선거지원 부처인 행안부 수장으로서 행보지만 자칫하면 오해를 부르거나 야당의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상민 장관은 발보고 나선 것일까? 무슨 계기가 있을까? 2020년 총선 부정 논란이 기폭제. 변호사 시절인 4년 전 총선 때였죠. 부정선거 논란이 거셌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저명 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해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현직 판사 재판 바빠 선관위 업무 챙기기 어려워. 부정선거 인정 않지만 투개표 허점 개선은 필요. 사전투표 현장 날인 불편 없고 시간도 안 걸려. 아직 공공병원은 여유. 전공의들 일단 복귀하길. 이런 부제목을 박스에 넣었는데요. 그대로 질문 답변을 이어갑니다. 질문. 그게 뭐였나요? 답변. 투표 분류기에 대한 불신이었죠. 이건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이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또 하나는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가 해킹돼 전산 집계가 실제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질문. 부정선거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답. 아닙니다.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할 수 없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선관위가 개선에 나서 이번 총선은 부정시비가 상당히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전투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는 부정한 표지가 양산될 우려고, 다음은 이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돼 카운트될 우려죠. 이를 막을 방법은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를 인쇄 날인으로 그림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고 관인이 미리 인쇄된 표지를 교부해 왔죠. 규칙이 상위 법률을 어긴 셈이라 법대로 할 것을 제언했는데 선관위는 투표 시간이 길어지고 공무원 동원이 어렵다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지를 그야말로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전략입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투표지가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지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을 경찰관이 따라붙을 예정입니다. 경관 3,000명을 투입키로 경찰청과 얘기가 끝났습니다. 또 사전투표지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면 바로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심한 경우는 2, 3일 뒤에야 투함됩니다. 그때까지 바구니 같은데 보관돼 논란이 됐죠. 그래서 사전투표지가 선관위에 도착한 뒤 투함될 때까지 과정도 CCTV로 찍어야 한다고 선관위에 얘기해 둔 상태입니다. 질문. 선관위는 현장 날인하면 시간이 늘어진다는데 답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총선 당일 오전 6시에 땡 하고 투표소 문이 열리자마자 100명이 입장하는 극단적 상황이라 가정합시다. 사전투표지 발급기가 8대, 날인 담당 관리관이 1명 배치된 가운데 현장 날인을 한 경우 100번째 투표자는 오전 6시 13분 투표를 완료했어요. 기존 방식대로 할 경우에도 100번째 투표자는 6시 13분에 투표를 완료했죠.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투표자마다 신원 확인, 투표지 발급에 1분이 걸리는데 그 사이 투표지 8개까지 도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선관위는 현장 날인할 공무원 동원도 어렵다는데요. 답. 그 이유는 보상, 즉 수당과 휴가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을 3만 원 올렸습니다. 총선에 수고하실 공무원이 40만 명이니 100억 원이 넘는 액수죠. 또 휴가는 여태까지 없었던 최장 이틀 휴가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사전투표일은 주말인 금, 토, 일이고 본투표 수요일도 국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토, 수 근무자는 이틀, 금요일 근무자는 하루를 쉬게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못 박을 방침입니다. 이르면 6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중앙일보에 처음 알려드리네요. 웃음. 지역선관위장 겉핥기 업무 불가피. 질문. 판사 시절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지내셨는데 답변. 여천 소사와 원주시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사실 부러웠죠. 재판하기도 바빠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사무국장이 안건 보고하면 대충 의결하고 나머지는 보고만 받은 뒤 선관위원들과 저녁 먹고 헤어지는 시기였죠. 질문. 보고로 끝날 게 아니고 따져볼 사안도 있지 않았나요? 답변. 부끄럽다고 얘기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회의 끝나고 바로 시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도시락 먹으며 회의 계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질문. 선거 당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 선관위원 9명이 두세
당대표로 갈려 투표소 둘러보고 저녁 때 개표 상황 보면서 앉아 있었죠. 그러다 사고 터지면 책임은 위원장이 진다던데요? 그렇죠. 책임지는 거죠. 질문.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전직 판사가 난 바지사장이었다고 고백했는데요. 답. 그런 개념이죠. 공감하시나요? 네네. 법조인의 선관위 참여는 좋지만 현직은 재판 부담이 너무 심해 제대로 일하기 쉽지 않아요. 상근위원장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그렇죠. 질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소회가 계실 텐데요. 답. 지금 말하긴 적절하지 않고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법 초안의 심정이 담긴 것 아닌가요? 특별법의 의미로 가장 큰 것은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기억, 수도하고 유족들의 정신적,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드리는 거죠. 돈을 벌던 자녀가 숨져 생계가 어려워진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돕는 내용도 있습니다. 질문. 공공병원 응급실 환자 오히려 주로 이 장관 의료대란 주무장관이기도 하다. 그는 전공의들의 지금이라도 빨리 복귀하면 의사면허를 유지할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질문.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처벌이 4일 개시됐는데 답변. 시한은 지났지만 빨리 복귀하는 이와 늦게 복귀하는 이의 처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송달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바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복지부가 고발하는 즉시 수사기관에서 소환할 겁니다. 주동자는 구속 수사도 가능하고요. 질문. 행안부가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어떤 상태인가요? 답변. 상급 종합병원이 수용 못하는 환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데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주 저와 차관이 전국을 돌았는데 여력이 충분히 있고 응급실은 오히려 환자가 줄었어요. 의원, 개인 병원을 가도 되는 경증 환자들이 상급병원 응급실로 오곤 했는데 요즘은 의료대란을 의식해 상급병원 가면 치료 못 받는다고 여겨 동네 병원을 찾고 공공병원에는 중환자만 오니 환자가 준 것이죠.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떤 면에선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상급병원 응급실 상황은 어떤가요? 답.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이 대부분 그쪽 소속인이 난리 났죠. 그러나 정말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만 상급병원을 찾고 있어 환자 수는 줄었습니다. 또 공공병원은 전공의가 많지 않은 데다 저희가 진료 시간을 평일 기준 2시간 연장했고 휴일 야간 진료와 함께 군 보훈병원도 개방해 상급병원에서 내려온 환자들까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질문. 그러나 앞으로 수요가 초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답. 3차 상급병원에서만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감당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가 위험한데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야 합니다. 행정부로선 복귀 시한을 넘기면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그래도 빨리 복귀하는 이는 선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동자는 몰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이는 신속히 복귀하면 의사면허를 유지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행정부는 고발을 안 할 수 없지만 검경과 법원에선 빨리 복귀하는 전공의 일수록 기소, 선고유예나 벌금형 등 면허가 유지되는 선에서 선처할 공산이 큽니다. 반면 늦게 복귀하면 집행유예 이상 평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 면허가 무조건 박탈됩니다. 이렇게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인터뷰한 걸 실었는데요. 일단은 80점 정도 보통 후하게 쳐줍니다. 이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 말입니다. 강찬호 기자 80점 주는 게 아니라 강찬호 기자는 95점 이상 주죠. 근데 이 행안부 장관 왜 80점 그래도 주냐 하면 부정선거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그래도 많이 하고 있구나. 본인이 지역선관위 위원장을 해봤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재판에 바빠서 선관위 업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밥이나 먹고 그랬다고 실토를 한 거 그런 거 좋게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4.10 총선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첫째 이제 투표함을 졸졸 따라다녀서 사전 투표한 거가 이제 투표 개표장으로 올 때까지를 경찰들이 다 따라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로 그런 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투표 관리관의 타인 개인 도장 찍는 거를 적극 관찰하기 위해서 뭐 문제 의식을 갖고 이렇게 임한다는 거 그런 거 점수를 줘서 80점 이상을 줬는데요. 왜 그럼 100점을 못 주냐 하면요. 부정선거를 있다고 보는 겁니까? 했던 질문에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 얘기하면서 뭐 그래도 이번에는 부정선거 시비가 상당히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뭔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아. 딱 부러진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일일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딱 부러진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아직 그래도 딱그러진 증거에 대한 공부를 좀 덜 했다. 그래서 80점밖에 못 준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잘 다뤘는데 강찬호 대기자한테도 95점밖에 못 준 거는 이걸 잘 끌어낸 건 좋은데 왜 서버 얘기를 안 꺼냈을까? 서버. 선관위 메인 서버에 침투해서 선거 결과값을 바꾸는데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이 인터뷰 기사에 빠졌기 때문에 95점밖에 못 준 겁니다. 100점을 못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증거 말고요. 온라인 증거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걸 찾는 노력을 해야죠. 국정원에서는 그 노력을 했잖아요. 선거 결과값을 바꿀 수 있다는 지금 우리 전자개표 시스템 아닙니까? 서버가 전자개표기 그렇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번에는 방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킹을 방어하고 소스코드를 열어서 밖에서 선거 결과값 조작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를 해야죠. 대비책을 세웠어야죠. 그거가 안 한 게 결정적입니다. 밖에서 이거 한다니까. 아니 무슨 소쿠리 투표, 소쿠리 함 졸졸졸졸 따라다니. 물론 그것도 해야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밖에서 이거 조작 다 해놓고 선거 결과 끝난 다음에 이상하다 재검표하고 그러면 재검표에서 뒤집혀질 것 같아요. 지난번 4.15 총선 때도 재검표에서 이상한 거 나왔는데도 그냥 무사 통과잖아요. 선거 끝나면 그만이라니까. 선거 끝나면 그만인 거는 어떻게 해? 서버에서 조작하면 끝나면 그만이에요. 서버에서 조작 못하게 하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 그래서 80점밖에 못 준 거예요. 강찬호 대기자도 55점밖에 못 준 게 그 질문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야지요. 서버, 전자개표기 이거 외부에서 침투해서 결과값 바꾸는 거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그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을 아직 못한 거다. 강찬호 대기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아주 확실하게 못한 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인식을 못했다. 그러나 95.8점 준 거는 박수 일단 쳐드립니다. 강찬호 기자. 이거를 중앙일보에서 다뤘다는 거 강찬호 대기자 논설위원이 다뤘다는 거 박수 쳐드리고요. 행안부 장관이 선관위원장은 바지사장밖에 안 된다. 자기도 해봐서 한다. 이런 용기 있는 발언과 그 노력 여러 가지 몇 가지 노력이 여기서 엿보이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그러면 90점 이상 100점 가까이 되면은 우리가 안심하잖아요. 행안부 장관, 주무장관이 이 정도 인식 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정선거 막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80점이고 선거 때 가서 98점, 100점 되면 더 좋죠. 강찬호 기자도 한 번 더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100점 맞는 인터뷰 기사를 선관위원장이 됐든 이상민을 한 번 더 하든 한동훈 위원장을 하든 해서 인터뷰 기사를 100점짜리 인터뷰 기사를 기대해봅니다. 그러나 95점 파이팅! 참 미치겠다.